중동의 한 나라에서 길거리 차량의 절반 이상이 한국 차입니다. 수입차의 무려 65%가 한국에서 온다고 하죠. 이곳에선 브랜드보다 더 강한 이름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 단어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신뢰하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차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핫산입니다. 지금은 요르단에서 한국 중고차 수입업을 하고 있지만 20년 전 저는 페트라 유적지 입구에서 엽서와 작은 낙타 인형을 팔던 12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뀐 운명적인 하루가 있었습니다. 사막의 태양이 매우 강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페트라로 향하는 관광객들이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평소처럼 손에 든 엽서 뭉치를 흔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여동생 파티마를 부양하는 것은 저의 몫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팔리는 엽서는 서너 장이 고작이었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한 가족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중년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였는데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걸어온 탓인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특히 아이는 목이 말랐는지 계속 울고 있었고 부모들은 그런 아이를 달래느라 애쓰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제게 다가와 무언가를 물어봤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영어도 아니고 아랍어도 아닌 처음 듣는 언어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만 봐도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성은 손짓으로 시계를 가리키며 초조해했고 여성은 아이를 달래느라 분주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던 물병을 꺼내 그들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그늘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사막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던 대로 사막에서 만난 손님을 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고마워하며 무언가를 말했는데 그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나라 이름인지도 몰랐지만 그들이 그 단어를 말할 때의 표정이 특별해 보였어요. 그들을 페트라 입구까지 안내한 후 저는 평소처럼 엽서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께 그 가족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는 제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사막의 전통에 따라 손님을 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면서도 제가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파티마도 오빠가 외국인을 도왔다며 신기해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집 앞에 커다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거든요. 상자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붙어 있었는데 아랍어로 번역된 글이었어요. 편지를 읽고 나서야 저는 그것이 며칠 전 제가 도왔던 가족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페트라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한 소년이 물을 주고 길을 안내해줘서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에서 온 김철수 가족이라는 소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생필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나라이길래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한국인 가족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라에는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 유독 한국인들에게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중하고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듣기에 부드럽고 아름다웠어요. 형이 버리려던 고물 휴대폰을 얻어온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고 배터리도 오래가지 않았지만 간신히 인터넷 연결은 가능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음악을 듣거나 간단한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유튜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입력해봤죠. 수많은 영상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끈 것은 한글 교육 영상이었어요. 한국어의 문자인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신기했어요. 아랍어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지만 오히려 더 배우기 쉬워 보였습니다. 창제한 사람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설명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왕이 백성을 생각해서 만든 문자라니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밤 휴대폰을 충전한 후 저는 한글 영상들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단어를 익혀나갔어요. 그 즈음부터 저는 하루 한 문장을 목표로 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물, 사진, 시간 같은 실용적인 단어들까지 차근차근 늘려갔어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계속 따라하며 연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한국 관광객들의 말 중 몇 개는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인 부부가 사진 촬영을 부탁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대답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깜짝 놀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제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 관광객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간단한 안내나 사진 촬영 도움을 요청하며 팁을 주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엽서 한 장 팔아서 받는 돈보다 훨씬 많은 팁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이 말 하나로 우유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어 덕분에 우리 가족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돈으로 한국어 공부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도시 이름들과 현대, 삼성, LG 같은 기업 이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지만 세계적인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한국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모습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한국인 관광 가이드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에 와서 공부해보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 말은 제게 큰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직접 그 나라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막연한 꿈이었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점점 현실적인 목표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저는 페트라를 벗어나 더 큰 도시인 암만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암만에는 한국인 상인들과 건설업자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페트라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암만 시내의 의류시장과 전자제품 상가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통역 일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신감이 생겼어요. 처음 암만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긴장됐습니다. 페트라에서 만나던 관광객들과는 달리 이곳의 한국인들은 진지한 사업가들이었거든요. 제품을 수입하거나 현지 파트너를 찾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저 같은 어린 소년이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어요. 한국인 상인들은 제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어느 가게에서 좋은 제품을 구할 수 있는지, 어떤 상인이 신뢰할 만한지, 가격 협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현지에서 태어나 자란 덕분에 아는 것들이었지만 한국 사업가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의 의류업체 대표와 함께 일했던 경험입니다. 김 사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요르단에서 현지 공장과 계약을 맺으려고 왔었어요. 저는 김 사장을 여러 공장으로 안내하며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사업 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정말 꼼꼼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자세히 검토했고 품질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정직했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고 돈도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지불했어요. 현지 업체들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들의 신뢰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안 해. 돈도 제때 줘라는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한국인들과 거래해본 사람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건설 회사가 암만 외곽에 주택단지를 짓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였어요. 저는 현장에서 한국인 기술자들과 현지 노동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도왔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안전에 대해 매우 엄격했고 작업 품질에 대한 기준도 높았어요. 처음에는 현지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지기도 했지만 결과물을 보고 나서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현지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국인들에 대한 평판이 정말 좋았습니다. 한번 한국인과 일해본 사람들은 다시 한국인을 찾게 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저를 찾게 되면서 동네 시장에서는 저를 코리아 브로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별명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한국과 연결된 일을 한다는 것이 특별하게 여겨졌거든요. 다른 통역사들보다도 더 많은 일거리를 얻을 수 있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과 일하면서 저는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열심히 일하는 자세, 그리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한국이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어리고 가난한 아랍 소년이었지만 언제나 예의를 갖춰 대해 주었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어요. 암만에서 통역 일을 하며 한국인들과 가까워진 덕분에 저는 한국 제품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제품부터 생활용품까지 한국에서 만든 것들의 품질이 정말 좋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자국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관심을 끈 것은 한국 자동차였어요. 어느 날 제가 통역을 도와주던 암만의 한국인 사업가 이사장이라는 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자신이 구입한 중고 소나타를 한번 시운전해보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장은 한국에서 중고차를 수입해서 요르단에 가져온 것인데 현지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막 운전면허를 딴 상태였거든요. 처음 소나타의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차 안이 정말 조용했어요. 엔진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왔습니다. 핸들을 돌릴 때의 느낌도 부드러웠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자연스럽게 멈췄어요. 정말 새 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르단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낡은 차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 사장에게 물어보니 그 차는 8년 된 중고차라고 했습니다. 8년이나 된 차가 어떻게 이렇게 상태가 좋을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차량 관리를 정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부품 교체,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차량 관리 의식이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고차라고 해도 품질이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를 며칠 동안 이용하면서 저는 한국차의 장점들을 하나씩 발견해 갔습니다. 파워 윈도우, 파워 스티어링, 중앙 도어록, 에어백, 오토 에어컨까지. 당시 요르단에서는 고급차에만 있던 이런 옵션들이 8년 된 중고차에 기본으로 달려 있었거든요. 연비도 좋았고 고장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차였습니다. 친구 무사는 자동차 정비공이었는데 제가 타고 다니는 소나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차가 진짜 중고냐면서 의심할 정도였어요. 무사가 차량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한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국차는 부품 수급도 쉽고 수리비도 저렴하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내구성도 뛰어나서 오래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요르단에서는 일본차나 독일차가 인기였습니다. 품질이 좋다고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부품도 구하기 어려웠어요. 반면 한국차는 품질은 못지않으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했습니다. 부품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유지 비용이 적게 들었어요. 정말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소문으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같은 돈으로 일본차나 독일차를 사면 옵션도 별로 없고 연식도 오래된 차를 사야 했지만 한국차는 최신 옵션이 달린 비교적 최근 모델을 살 수 있었어요. 이런 장점들을 현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분명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중고차 수입업을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까지 통역 일을 하면서 모은 돈과 한국인들과의 인맥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차의 품질을 직접 확인했으니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사장에게 제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중고차 업체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실패하더라도 큰 손해는 보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 격려가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번 통역비를 포기하고 불확실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위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파티마는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빠가 한국어를 배워서 성공한 것처럼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소나타 운전석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자동차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한국차 수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한국 중고차 수입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후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변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암만 시내 중고차 상인들 사이에서는 의구심과 조롱이 섞인 시선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중국차나 일본차를 다뤄온 상인들은 제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동네에서 중고차 장사를 오래 해온 아민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아민은 제게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왜 중국차는 안 하냐면서 중국차가 훨씬 싸고 부품도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무슨 좋은 차를 만들겠냐는 식이었죠. 심지어 한국은 망할 나라라는 냉소적인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결정을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차의 품질을 믿었습니다. 소나타를 몰면서 느낀 그 조용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다양한 옵션들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차의 진짜 가치를 현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분명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첫 번째 수입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한국의 중고차 업체와 연락을 취하고 차량을 선정하고 선적 절차를 밟는 모든 과정이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이사장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직접 한국 업체와 소통하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첫 선적 차량들이 인천항에서 출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모은 돈을 모두 투자한 상황이었거든요. 만약 실패한다면 가족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차에 대한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인천항에서 출발한 배가 요르단의 아카바 항구에 도착하기까지는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제가 선택한 차량들이 현지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을까? 품질에 문제는 없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천항이라는 이름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바쁜 중고차 출항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침내 컨테이너가 도착한 날, 저는 아카바 항구로 직접 가서 차량들을 확인했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렸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깨끗하게 포장된 한국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요르단까지 이 차들이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첫 번째 수입 차량은 현대 아반떼 5대와 기아 스포티지 3대였습니다. 모두 5년 이하의 비교적 최근 모델들이었어요. 차량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해보니 정말 깨끗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차량 관리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포장도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운송 중에 손상될 우려도 없었습니다. 차량들을 암만으로 가져와서 본격적인 판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격을 책정하고 광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했어요. 아민을 비롯한 다른 상인들은 제가 실패할 거라고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차 같은 거 누가 사겠냐는 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차의 장점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어요. 조용한 엔진 소리, 부드러운 승차감, 다양한 옵션들,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까지. 이런 장점들을 현지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면 분명 관심을 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차만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첫 선적이 도착한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의 책임감이 복잡하게 얽힌 감정이었어요. 어린 시절 페트라에서 시작된 제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 수입 차량들이 도착한 후, 저는 본격적인 판매를 위해 작은 전시장을 마련했습니다. 암만 시내의 중고차 거리에서 조그만 공간을 임대했어요. 그리고 가게 앞에 큰 간판을 달았습니다. K모터스라고 적힌 간판이었는데 그 아래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올리라는 문구도 함께 넣었어요. 한국차만 전문적으로 판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었거든요. 간판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차만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는 당시로서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대부분의 중고차 상인들은 여러 나라 차를 섞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차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고객이 찾아온 것은 가게를 연 지 일주일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마흐무드라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가족용 차량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러 온 것 같았지만 제가 아반떼의 장점들을 하나씩 설명해드리자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 설명할 때 놀라워했어요. 마흐무드에게 시승을 권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결국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엔진 소리가 정말 조용하다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켜자 금세 시원해지는 것을 보고 더욱 놀랐어요. 이 차는 조용하고 부품이 싸서 좋겠다면서 바로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흐무드가 첫 번째 고객이 된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차가 생각보다 좋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마흐무드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반떼를 자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타보고 경험한 사람의 추천만큼 강력한 광고는 없었어요. 두 번째 고객은 마흐무드의 소개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택시 기사였는데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할 만한 차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스포티지를 추천했습니다. 넓은 실내와 좋은 연비, 그리고 무엇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어요. 며칠 고민하더니 결국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택시로 사용하기에 딱 맞다면서 만족스러워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직접 차를 보고 시승해 본 후에는 대부분 만족스러워했어요. 한국차에 대한 편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옵션도 다양해서 고객들이 좋아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은 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차를 사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비슷한 가격의 아반떼를 보여주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차보다 연식도 최근이고 옵션도 훨씬 많았거든요.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보더니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제가 있던 거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중고차 상인들도 한국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처음에 제 계획을 비웃던 아민도 한국차 수입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 업체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어요. 선점 효과가 있었던 거죠. 제 가게 앞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차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차를 구입한 고객들이 친구들을 데려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마치 작은 한국차 전시장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리를 페트라 코리아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페트라에서 만난 한국인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기회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제 가게가 성공하면서 다른 중고차 상인들도 한국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차나 중국차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미는 여전히 중국차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이 지나자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차나 일본차를 주로 취급하던 상인들에게 고장 신고와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차의 경우 부품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서 예상보다 빨리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차는 품질은 좋았지만 부품값이 너무 비싸서 고객들이 수리를 꺼려했어요. 반면 제 고객들로부터는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한국차는 고장도 잘 나지 않았고 설사 수리가 필요하더라도 부품값이 합리적이었어요. 무엇보다 현지에서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고객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차를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한 대가 한 가족을 바꾸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민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중국차를 산 고객들이 연이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판이 나빠졌거든요. 아민은 처음에는 고객들이 차를 잘못 관리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했지만 문제가 계속 반복되자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차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어느 날 아민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한국차 수입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형한테 배우면 나도 돈 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기꺼이 제가 아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업체들과의 연락 방법부터 차량 선정 기준, 품질 관리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게 기쁜 일은 파티마의 대학 진학이었습니다. 한국차 사업이 성공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드디어 파티마를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파티마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좋아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티마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해주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낸 게 아니라 한국이 보낸 거야 라고 했어요. 파티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인연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한국차 한 대가 우리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파티마가 대학에 입학한 후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은 벅찼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오빠의 사업을 도와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준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죠. 제 사업이 확장되면서 직원도 몇 명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동네 젊은이들이었는데 저는 그들에게 한국어 기초도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 업체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수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어가 기회의 언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직원들 중 한 명인 유세프는 정말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몇 달 만에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어요. 유세프가 처음으로 한국 업체와 직접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깜짝 놀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요르단 사람이 한국어를 이렇게 잘한다니 신기하다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해 주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어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것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 사람들도 더욱 친근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한국차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 제 가게가 있는 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나라 차들이 뒤섞여 있던 곳이 이제는 한국 차들로 가득했어요. 다른 상인들도 모두 한국차를 취급하기 시작했고 거리 전체가 마치 한국차 전시장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 중년의 한국인 사업가가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박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분은 한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요르단 시장 진출을 검토하러 왔다가 이 거리의 한국 차들을 보고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한국 차가 팔리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며 제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박 대표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페트라에서 한국인 가족을 도운 일부터 시작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 통역 일을 하면서 한국인들과 쌓은 인연, 그리고 한국차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과정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박 대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박 대표는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한국인 한 가족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워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 대표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박 대표는 제게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관련 전시회에 초청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한국과 요르단의 경제 교류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꿈만 같았어요. 그토록 그리던 한국을 직접 가볼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몇 달 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안내판들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배운 한글들이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어로 발표를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어떻게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한국차가 요르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을 믿어주고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감동했다고 하시더군요. 저야말로 한국에 감사한 마음인데 오히려 감사 인사를 받게 되니 부끄러웠습니다. 한국 체류 마지막 날,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다리들을 바라보며 그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페트라에서 물 한 병을 건넸던 그 어린 소년이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모든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요르단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요르단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을 말이죠. 제 가게에는 한국 여행 때 찍은 사진들을 걸어 놓았고 고객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파티마는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산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 딸을 대학에 보냈다고, 한국이 우리 가족을 구해줬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걸어온 길을 따라 파티마도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한국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페트라에서 시작된 첫 만남에 대한 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한 병의 친절로 시작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믿음으로 인생을 바꾼 하산 씨처럼.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